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8 할아버지의 특별한 결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40년 동안 피와 땀으로 모은 도자기 컬렉션 200여 점. 그 가치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소중한 보물들이었죠.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 자식들은 그냥 다 팔아버리라고 했지만 할아버지에게 그 도자기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청춘이고 추억이고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과연 할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평생의 보물을 어떻게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소중한 것은 나눌 때 더 큰 가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이면서도 뭉클한 이야기.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을 맞은 노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며칠 전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도자기 컬렉션을 정리하기로 한 거죠. 처음 도자기를 수집하기 시작한 건 38살 때였어요. 우연히 들른 골동품 가게에서 조선 후기 백자 다랑아리를 보고 완전히 매료됐죠. 그 단아하면서도 품격 있는 자태, 수백 년의 세월을 품은 은은한 빛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첫 월급의 절반을 털어서 산 그 다랑아리가 제 컬렉션의 시작이었죠. 아내는 미쳤냐고 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퇴근 후 집에 와서 다랑아리를 바라보며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 후로 전국 각지의 골동품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주말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인사동으로, 장안평으로, 때로는 지방 경매장까지 찾아다녔죠. 발품 팔아찾은 진품들, 눈썰미를 키워가며 고른 명품들. 하나하나가 제 자식 같았어요. 여보, 그 그릇들이 밥 먹여주냐? 아내는 늘 잔소리했지만 제가 도자기 앞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결국 포기했죠.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집 거실 한 칸만 쓰고 더 이상 생활에 지장 주지 않기로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어요. 제 컬렉션은 200점이 넘어갔고 그 중에는 문화재급 작품도 여러 점 있었죠. 고려청자, 조선백자, 분청사기. 각각의 작품마다 구입할 때의 추억이 서려 있었어요. 특히 기억나는 건 15년 전 일이에요. 충청도 어느 시골 폐가에서 발견한 고려청자 주전자였죠. 집주인은 그저 오래된 물주전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제 눈에는 보물이었어요. 감정결과 12세기 작품으로 밝혀졌고 그때의 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수집가들 사이에서 제 이름은 꽤 알려졌어요. 청자 할아버지라고 불렸죠. 젊은 수집가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기도 했고 가끔은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도 왔어요. 하지만 전 조용히 제 작품들과 함께하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손도 떨려서 도자기 다루기가 겁났어요. 무엇보다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이제 그만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제가 이 작품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이 도자기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제 청춘이고 제 열정이고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매일 밤 거실에 앉아 작품들을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청자의 푸른빛, 촛불에 반사되는 백자의 은은함. 어떻게 이것들과 이별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그냥 다 팔아버리세요. 요즘 골동품 값 좋다면서요? 둘째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지. 어느 날 새벽 전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아끼는 다랑아리를 쓰다듬었죠. 40년 전 제 첫 수집품이었던 바로 그 다랑아리요. 이제 정말 보내야 하나. 눈물이 났어요. 78 나이에 눈물이라니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아내가 제 옆에 와 앉았어요. 여보, 4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이것들을 사랑했는지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더 이상 이것들을 지킬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인 박 관장을 찾아갔어요. 그는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친구였죠. 자네가 직접 찾아오다니 무슨 일인가? 내 컬렉션. 정리하려고 하네. 박 관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인가? 자네 컬렉션이면 어디 한번 보러 가도 되나? 며칠 후 박 관장이 전문 감정사와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죠. 이야, 이건 정말 박물관급 컬렉션이네요. 감정사가 하나하나 살펴보며 놀라워했어요. 특히 제가 충청도에서 발견한 고려청자 앞에서는 한참을 머물렀죠. 이 작품은 국보급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개인이 소장하고 계셨죠? 자랑스러우면서도 씁쓸했어요.
이제 곧 이것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부 다 처분하실 건가요? 박 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아직 결정하지 못했네. 자식들은 다 팔라고 하는데. 그때 감정사가 끼어들었어요. 팔기엔 너무 아까운 작품들이에요. 차라리 박물관에 기증하시는 건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요. 기증이라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평생 모은 건데 그냥 기증하기엔 물론 전부 기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는 기증하시고 일부는 판매하시고 특별히 애착이 가는 몇 점은 가지고 계셔도 되죠. 박 관장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예상대로 자식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아버지, 기증은 무슨 기증이에요? 그게 다 돈인데? 큰아들이 화를 냈어요. 맞아요, 아버지. 저희한테 물려주실 생각은 안 하시고 막내딸까지 가세했죠. 너희들이 이걸 물려받아서 뭘 하겠니? 관리는 할 수 있겠어? 팔면 되죠. 둘째의 대답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역시 아이들에게 이 도자기들은 그저 돈으로만 보이는구나.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거잖아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나마 막내딸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다른 자식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그날 밤 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도자기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추억을 되새겼죠. 저 청자 화병은 아내와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함께 골랐던 거고, 저 백자 항아리는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기념으로 산 거였어요. 저 분청사기 접시는 은퇴 기념으로 큰맘 먹고 구입한 거고요. 할아버지, 언제 왔는지 고등학생 손자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안 주무세요? 할아버지 도자기들 정리한다며? 응, 그래야 할 것 같구나. 저는 할아버지 도자기들 좋아요. 특히 저 파란색 꽃병이요. 손자가 가리킨 건 고려청자 매병이었어요. 그래? 왜 좋아? 모르겠어요. 그냥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할아버지가 늘 사랑스럽게 닦으시는 것도 봤고요.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도자기의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있구나. 너 혹시 이것들 중에 갖고 싶은 게 있니? 정말요? 그럼 저 작은 찻잔이요. 할아버지가 가끔 그걸로 차 드시는 거 봤거든요. 그 찻잔은 제가 처음 수집을 시작할 때 산 조선 후기 백자 찻잔이었어요. 비싸지는 않지만 제게는 의미 있는 작품이었죠. 그래, 그건 네가 가져라. 대신 약속 하나 해야 해. 뭔데요? 절대 팔지 말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렴. 그리고 이 찻잔에 담긴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고. 네, 약속할게요. 손자의 맑은 눈을 보니 결심이 섰어요. 이 작품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다음 날 전 다시 박 관장을 만났어요. 결정했네. 문화재급 작품 50점은 박물관에 기증하겠네. 대신 김영수 컬렉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정말인가? 자네. 정말 고맙네. 그리고 중요도가 낮은 작품 100점은 경매에 붙이겠네. 그 돈은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현명한 결정이야. 나머지 50점은 젊은 수집가들에게 나눠주려네. 단 조건이 있어. 제 조건은 간단했어요. 절대 되팔지 말 것,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모임을 가질 것. 젊은 수집가들에게 연락하자 다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저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단순히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키고 전승하는 거야. 할 수 있겠나? 당연하죠. 평생 명예를 걸고 지키겠습니다. 한 달 후 박물관 기증식이 열렸어요. 오늘 김영수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작품들은 우리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장의 인사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비록 제 손을 떠났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기증식에는 가족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처음엔 불만스러워하던 자식들도 많은 사람들이 제게 감사 인사를 하는 걸 보고는 생각이 바뀐 것 같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돈만 생각했네요. 큰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름이 박물관에 영원히 남는다니. 자랑스러워요. 막내딸도 눈시울을 붉혔죠. 기증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김영수 선생님이시죠? 저는 KBS 다큐멘터리 PD입니다. 젊은 여자 PD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선생님의 기증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혹시 다큐멘터리 촬영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다큐멘터리라. 평생 조용히 살아온 제게는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죠. 저는 그런 거 잘. 선생님의 40년 수집 이야기와 기증 결정 과정을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귀한 이야기거든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손자의 말이 떠올랐죠.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촬영을 승낙했어요.
촬영 첫날 제 남은 컬렉션이 있는 서재에서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첫 수집품을 기억하시나요? 네, 물론이죠. 1984년 3월 15일 인사동 통문관에서 산 다랑알이었어요. 당시 월급이 3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을 주고 샀죠. 가족들 반대가 심했겠네요. 아내가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자연스럽게 옛 이야기가 술술 나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집 에피소드가 있다면 1995년 겨울이었어요. 강원도 정선 산골 마을에 좋은 물건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죠. 눈이 허리까지 쌓인 날이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폐가 다락방에서 먼지 속에 묻혀있던 고려 청자병을 발견했을 때의 그 전율. 집주인 할머니는 그깟 깨진 병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세요 라고 했지만 제게는 보물이었죠. 그 청자병은 지금 어디에? 박물관에 기증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죠. PD가 다음 질문을 했어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평생 모은 걸 그렇게 보내시고.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도자기는 원래 쓰려고 만든 겁니다. 밥 담고 술 담고 꼭 꽂고. 그런데 제가 40년 동안 장롱 속에만 가둬뒀어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준 거죠. 촬영은 3일 동안 계속됐어요. 골동품 시장도 함께 가고 박물관에 전시된 제 기증품들도 촬영했죠.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건 젊은 수집가들과의 만남 장면이었어요. 선생님께 받은 이 백자 항아리 정말 제 갑오로 삼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집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어요. 소유가 아니라 보존이라는 것을요. 한 청년 수집가는 눈물까지 보였어요. 사실 저도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선생님을 보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수집가의 외로움과 열정을요. 그 말에 저도 뭉클했어요. 촬영 마지막 날 PD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찍어도 될까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내, 세 자녀, 손주들까지. 식탁에 둘러앉아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사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우리보다 도자기를 더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둘째가 털어놨어요. 그래서 서운했어요. 주말마다 골동품 시장 가시고 휴가 때도 도자기 구경 가시고. 미안하구나. 너희들에게 소홀했지. 아니에요. 이제 이해해요. 그게 아버지의 열정이었다는 걸요. 큰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평생 한 가지에 그렇게 열정을 쏟으신 아버지가. 그리고 결국 그걸 사회에 환원하셨잖아요. 진짜 멋있으세요, 아버지. 막내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뭔가 수집해 볼래요. 초등학생 손녀가 끼어들었어요. 그래? 뭘 모으고 싶은데? 예쁜 돌이요. 할아버지처럼 40년 동안 모을 거예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사실 나도 자랑스러워요. 처음엔 미워했지만 당신이 그 도자기들 닦으며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요? 여보. 그리고 알아요? 당신이 가끔 제일 예쁜 찻잔에 내 차를 따라주던 거. 그게 당신의 사랑 표현이었다는 것도요. 40년 동안 불평하던 아내가 사실은 다 이해하고 있었다니. 식사를 마치고 다 함께 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아직 집에 남아있는 몇 점의 도자기들을 구경하면서요. 이 청자 주전자에 막걸리 따라 마시면 어때요? 둘째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안 돼. 이건 보는 거야, 보는 거. 제가 화들짝 놀라자 모두가 또 웃었어요. 농담이에요, 아버지. 하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원래 용도대로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막내딸의 말에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래, 내 팔순날에는 이걸로 막걸리 마시자. 다 함께. 정말요? 그래. 도자기도 그걸 원할 거야.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 전 행복했어요. 도자기를 통해 배운 것들 마이너스 아름다움을 아는 눈, 기다림의 미학, 보존의 가치 마이너스 이 모든 게 결국 가족들에게도 전해졌구나 싶어서요. 4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졌죠. 대부분은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기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평생 우표를 모으셨는데 선생님처럼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김영수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0년 전 인사동에서 선생님께 고려청자를 판매했던 이철수입니다. 이철수 씨,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당시 생활고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청자를 내놓았던 청년이었죠. 그때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죠.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꼭 다시 찾아오라고. 그리고 청자를 잘 보관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방송을 보니 그 청자가 박물관에 기증됐더군요.
이제 저도 아이들과 함께 가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래, 이거였구나.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며칠 후 박물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김영수 컬렉션 특별전을 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큐레이터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큐레이터라니. 78 나이의 새로운 도전이었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만큼 이 작품들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그리고 2달 동안 전시 준비에 매달렸죠. 각 작품마다 설명문을 직접 썼어요. 단순한 제작 연대나 기법이 아니라 제가 그 작품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 그 작품이 제게 가르쳐준 것들을 담았죠. 이 다랑아리는 제게 비움의 미학을 가르쳐줬습니다. 텅 빈 것 같지만 가득 찬, 단순한 것 같지만 무한한. 전시 개막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손자 녀석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전시 큐레이터예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손자를 보니 뿌듯했어요. 관람객들 중에는 젊은 부부도 많았어요. 한 부부가 제게 다가왔죠. 선생님, 저희 신혼집에 도자기 하나 드리고 싶은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비싼 걸 살 필요 없어요. 마음에 드는 거,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걸 고르세요. 가짜를 살까봐 걱정되는데 가짜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한다면 그게 진짜죠. 특별전은 대성공이었어요. 한 달 동안 5만 명이 다녀갔죠. 전시 마지막 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도자기와 함께하는 다도 체험이었죠. 제가 아직 소장하고 있던 찻잔들을 가져와서 관람객들과 차를 나눴어요. 이 찻잔은 300년 된 겁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걸로 차를 마셨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고 차를 마셨어요. 와, 뭔가 특별한 기분이에요. 맞아요, 역사를 마시는 것 같아요.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친정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그릇이 있는데 아까워서 장롱에만 넣어뒀거든요. 이제 꺼내서 써야겠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릇은 쓰라고 만든 거니까요. 그때 한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혹시 수집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수집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 맺기예요. 물건과의 관계, 그 물건을 만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걸 함께 감상할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놓아줄 준비도 하세요. 영원한 소유는 없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팔짱을 켰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 정말 멋있었어요. 4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해. 아니에요. 덕분에 특별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서재에 들어갔어요. 이제 많이 비어 보이는 진열장. 하지만 전 외롭지 않았어요. 남은 작품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박물관에 간 작품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고 젊은 수집가들에게 간 작품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겠죠. 책상 위에는 손자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도자기들이 함께 있는 그림.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의 도자기 이야기 평생 기억할게요. 그 옆에는 특별전 도록이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니 제가 쓴 서문이 보였죠. 40년 동안 도자기를 수집하며 배운 것은 아름다움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독점하면 외로워지지만 나누면 풍요로워집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오랜만에 다랑아리를 꺼냈어요. 40년 전 첫 수집품이었던 바로 그것. 그리고는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오늘은 이걸로 막걸리 한잔 할까? 정말? 괜찮아요? 그럼. 이제는 써도 돼. 충분히 아꼈으니까.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300년 된 다랑아리의 막걸리를 따라 마셨어요. 역시 좋은 그릇의 맛이니 맛이 다르네. 호호, 40년 만에 제 역할을 찾은 거네요. 이 항아리가.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다랑아리에 비친 노을빛이 참 아름다웠죠. 작년에 제 팔순 잔치를 했어요. 박물관 카페에서요. 가족들, 수집가 친구들, 그리고 제 도자기를 보러 온 관람객들까지 함께했죠. 박 관장이 건배사를 했어요. 김영수 선생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수집가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요. 그때 누군가 물었어요. 선생님, 이제 뭘 하실 계획이세요? 전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는 추억을 수집하려고요. 가족과의 추억,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그 추억들도 언젠가는 나누겠죠. 오늘처럼요. 팔순이 지난 지금도 전 가끔 인사동을 찾아요. 더 이상 사지는 않지만 구경하는 재미는 여전하죠. 그리고 박물관에도 자주 가요. 제가 기증한 도자기들이 잘 있는지 보러요. 어린 학생들이 제 컬렉션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 이거 진짜 옛날 물건이에요? 그럼 수백 년 된 거란다. 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대로 아껴서 간직했기 때문이지.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모두 일시적인 보관자일 뿐이에요. 진짜 주인은 따로 없죠. 그저 잠시 맡아서 아끼고 보존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그것이 수집가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요? 오늘도 전 감사해요. 40년 동안 아름다운 도자기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에, 그리고 그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것에. 할아버지, 손자가 뛰어와요. 손에 작은 돌멩이를 들고요. 이거 봐요. 진짜 예쁘죠? 제 첫 번째 수집품이에요. 그래, 정말 예쁘구나. 잘 간직하렴. 네. 그리고 나중에 박물관에 기증할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생각해요. 내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도자기가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진 나눔의 씨앗이 아닐까 하고요. 그것이 자라서 언젠가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죠. 그때까지 전 계속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도자기와 함께한 40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나눔이 가져다준 더 큰 행복의 이야기를요. 정말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은 도자기들, 그것들을 놓아주기로 결심한 할아버지의 용기가 참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박물관에 기증된 50점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고, 젊은 수집가들에게 전해진 작품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겠죠.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열정과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 아니었을까요? 수집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 맺기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꽉 쥐고만 있지는 않은지, 나눔으로써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